라티너 페스텀에서 유래했는데요. 축제 또는 기쁨의 날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스에서 신들을 기리며 즐기던 축제에서 시작된 이 전통이 오늘날 우리의 축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계절의 끝자락에 청취자 여러분을 축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책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책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의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그러운 채식 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들으시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러운 채식 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지그러운 채식 생활은 지금 팔복동 예술공장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축제가 한창입니다. 무슨 축제냐고요? 그린 페스타가 막을 열었습니다. 그린 페스타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의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제2회 그린 페스타는 채식 쿠킹 클래스, 탄소 책방, 인형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그리고 판매 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그러운 채식 생활은 1시간 동안 축제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1부에서는 그린 페스타에 참여하시는 그 부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2부에서는 페스타를 즐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만날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2회 그린 페스타를 준비해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가은 간사님과 함께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는 몇 번 통화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뵙게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 중인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김가은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올해가 이 비건 자꾸 입에 비건이 나오는데요. 그린 페스타 2회잖아요. 네. 자, 이 행사를 기획한 의도와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일단 그린 페스타의 풀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그린 페스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탄소 중립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끼 먹으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걸로 채식이나 비건 또 로컬 푸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라도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네. 또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겨보고 네. 이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 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채식으로도 충분히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또 함께 체험을 함으로써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회인데 지난해 프로그램과 올해 좀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번에 탄소 책방 중에서도 또 사람 책
코너가 굉장히 네.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실제로 채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실천하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게 이런 힘든 점도 있겠구나라는 네.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는 경험이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의외로 쉽구나라는 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금 채식이나 비건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꼭 채식이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단순히 체험하고 끝나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함으로써 좀 더 배워가는 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축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는 사람에게는 가볍고 그냥 한번 즐기고 가면 끝날 수도 있는데 준비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자, 어떤 어려운 점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런 업무 자체도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저는 어떤 점이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되게 굉장히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힘들었다? 네. 물론 그만큼 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도 같고요. 네. 뭐 끝까지 별 큰 실수 없이 했었다면 좋았겠지만 약간 네. 조금 있었던 네. 그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어야 성장하지 실수 없으면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될 때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실수 잘하셨습니다. 자, 그린 페스티벌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렵지 않다, 쉽다. 네. 이거를 하고자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탄소 식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적당한 식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지구로운 채식 생활에서도 계속 이제 비건인들 또는 채식하는 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하나만 꼽는다면 또 채식인가요? 아닌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채식이 아닌 것 하나를 네. 꼽자면요.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육식을 하시고 네. 그래서 만일에 꼭 나는 진짜 안 된다라고 네. 하신다면 동물복지 네. 상이라도 네. 하시는 게 조금 더 탄소 저감에 도움은 조금 더 되거든요. 네. 이런 공장식 가축보다는 네. 축산업보다는 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농이라든지 전탄소 식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꼭 하셔야 한다고 네, 하시면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내년에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 오늘 전북치석협의 김가은 간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푸드마일리지 보수에 참여하신 설민경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푸드 식생활 강사이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설민경입니다. 네, 저 오늘 어떤 부스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스는 푸드마일리지라고 해서요. 네. 채소 쌈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부스예요. 네, 푸드 마일리지가 먼저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푸드마일리지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식탁의 소비자들의 오기까지에 걸리는 뭐 운송 또는 유통 이런 과정이 환경 지표로 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푸드마일리지는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부터 우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때에서 소요되는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푸드 마일리지로서 환경에 좋은 것일까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네. 그런 식품 재료를 많이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 쉽게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로컬 매장을 방문을 하면은 가장 네.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로컬 푸드에 있는 음식물,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푸드 마일리지를 낮춰서 지구 환경 그리고 지구 온도를 낮추는 하나의 실천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페스타 이름이 그린 페스타잖아요. 네. 자, 그린 페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채식과 관련해서 이 페스타를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육식 생활을 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의 문제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도 너무 높아지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기후의 기본 온도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채식을 많이 외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하신 어떤 음식이 무엇인가요? 오늘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나오는 상추와 깻잎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넣어서 평소에 저희가 먹는 쌈장을 준비를 했는데 그 쌈장은 그 안에 다시 감자, 애호박, 양파, 그다음에 표고버섯, 다진 마늘을 넣어서 다시 양념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풍부한 맛을 느끼면서 저희가 채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쌈장이라고 하면은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 소고기를 볶아서 상추나 그런 깻잎에 싸서 먹는데 그게 아니라 육식은 빼고 채소 뭐 다양한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쌈장을 만들어서 밥과 함께 먹는 그런 거겠네요. 맞아요. 근데 꼭 이런 재료가 아니더라도 그 철에 나는 제철을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쌈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제철 음식을 얘기했는데 제철 음식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만들어가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제철 음식, 제철 채소를 이용해서 쌈장을 만들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체험 부스를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다들 사실 어린 아이들은 채소 하면은 뭐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마지못해 이제 앉아봐라 해서 앉게 됐는데요.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채소도 너무 달큰한 맛이 나고 그다음에 쌈장에서도 다양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쌈장에 오히려 밥을 비벼서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채소에 대한 인식을, 채식을 다시 조금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채식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재료 준비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채식을 해서 뭐 힘이 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각 재료의 영양소를 보면 꼭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 뭐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 간편하잖아. 사실 고기를 밥상 내는 것은 가정주부로서는 간편하긴 하지만 사실 고기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또 좋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지나친 문제인 거지 그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과식은 항상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비만은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주기상지청의 김현주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에 근무하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네, 저 오늘 그린 페스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데 어떤 체험을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확산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법을 알리고자 체험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혹시 참여하시면서도 다른 부스도 좀 돌아보셨나요? 아, 네네. 네, 어떤 재밌으신가요? 아, 네. 프로그램 참 많죠. 네. 네, 재밌는 것 같고요. 아직 저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인터뷰 빨리 끝나면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기상청이라고 하면 날씨를 알려주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 기상청이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폭염일수, 집중호우성 강수가 늘어나고 계절의 길이가 변화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상기후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기상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과 서해 남부 해상 중 전북 앞바다에 대한 방제 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기상청 예보실은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업무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북 도민 중심의 기상 서비스를 실현하고 방제 관계기관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기상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교대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자, 올 여름은 사실 굉장히 더웠잖아요. 추석도 추석이면 조금 서늘하고 어떤 추석의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로 더웠는데 전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궁금해요. 네. 올여름 정말 찜통더위였는데요. 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염일수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2위, 열대야 일수는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 전주는 폭염일수가 46일로 우리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억하고 있는 2018년에 비해서 5일이나 많게 나타나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열대야 일수 또한 41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등인 건 좋은데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서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1위라는 거 그렇게 반갑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전주시는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이 기후변화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전주시는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14.2도로 과거 10년에 비해서 1.4도 상승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북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평년값을 비교하면 전주는 13.7도로 나타나서 전북 지역에 비해 1.2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막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실까요? 네네. 탄소 중립 실천 방법 중에 하나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주기상지청에서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분기별로 기후행동 챌린지라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여도 하고 탄소 중립 실천 또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전주 기상지청에서 오신 성함이 김연주입니다. 네, 김현주 주무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후 대응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전주 기상지청의 김현주 주무관님께서는 분리배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제품을 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손님으로는 제비마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제비마트의 이랑입니다. 제비마트? 새 아니죠? 네. 네, 제비마트가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이야기하신 날아다니는 제비이기도 제비가 하고요. 아니라. 네, 제비이기도 하고요. 네. 우선적으로 제비마트는 네. 제로 웨이스트,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네. 제로 웨이스트의 제자하고 비건의 빗잘단 제비마트이고요. 제로 웨스트 비건 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거기다가 또 마트가 붙어 있죠. 중요한 네. 게 마트인데요. 우리가 일상에 물건 네. 살 때 네. 자주 마트나 슈퍼를 가죠. 네. 그처럼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일상에
마트나 네. 슈퍼에 가듯이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비마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부스에 참여를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는 플라스틱 네. 쓰레기를 줄이는 네. 주방 비누 만들기 네.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 고칫바라고 하잖아요. 네.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칫바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가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나오지 않고요. 그만큼 우리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체 주방 비누라든지 고체 샴푸라든지 쓰는 네. 이유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제품에 네.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제품 그 온 재료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맞죠. 지금 말씀해주신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주방 세제라든지 비누, 네. 샴푸 여기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면 활성제 역할이 뭐냐면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해주는 건데 네. 이것들을 천연으로 쓰면 좋을 텐데 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는 것들은 네. 화학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고 이 계면 활성제들 같은 경우는 잘 씻어줘야 되는데 이게 네. 남게 되면은 피부 네. 트러블도 있고요. 네. 피부 트러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게 잘 네. 자연에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물을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칫바라든지 그런 천연 비누를 이용하는 것이 플라스틱 줄이는 거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중에서 꼭 그 추천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네. 하는데 한 두 개만 추천해 두 개만. 우선은 주신다면요. 오늘은 네. 제가 주방 비누를 네.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방 비누를 쓰면 뭐가 들어갈까요? 꼭 필요한 거. 주방 비누를 쓰려면 네. 수세미가 들어가겠죠. 아, 네네네. 네,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주방 비누를 써. 그런데 네. 일반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네. 아크릴 수세미를 쓴다고 하면은 네, 문제가 맞아요.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식물 수세미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네. 거품도 엄청 잘 나고요. 네. 사용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딱딱한데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면서 네. 또 미세 플라스틱도 나오지 않는 그렇죠. 정말 그리고 환경에- 자연에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맞습니다. 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아크릴 네. 수세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직접 집에서 떠서 사용하는데 아마 모르니까 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세제하고 그리고 수세미. 네. 근데 요즘은 꼭 그 우리가 수세미는 이제 식물이잖아요. 네. 그 외에도 식물이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도 수세미 나온 것들 꽤 있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네. 대신에 식물 수세미 말고 삼배라든지 다른 네. 천연의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또 수세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또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세미 중에서도 그 우리가 먹는 코코넛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도 쓰는데 그것도 멀리 해외에서 수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능한 수세미를 쓰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에 이제 그 고칫바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고 싶다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개인용 네. 용기라든지 네네네. 수저 젓갈 같은 경우는 가지고 네. 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행사장에 왔는데도 여기서도 지금 무료 용기를 나눠주시기도 있긴 하지만은 네. 내가 미리부터 챙겨간다고 하면은 요새는 네. 보면 그 용기들도 접이식으로 좀 간편하게 가지고 네.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그만큼 네.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네. 제가 또 배달 용기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것보다는 네.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용기에 네. 담아오면은 네. 네, 쓰레기도 줄이는데 또 사장님께서 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또 많이 좀 더 담아주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 다회용기를 좀 세워놓고 내가 필요로 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로 접이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행사 요즘 많잖아요. 10월이면 축제 많으니까 그럴 때 꼭 가지고 다니셔서 사용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네. 아이들이 같이 본다고 하면은 네. 처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들겠죠. 그러면 네. 커서도 당연히 네.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다니는 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우리가 그 냇가 물이 모여서 강에서 이제 바다 흘러가듯이 개개인의 어떤 작은 실천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손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북환경교육센터의 이재은 사무국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 정말 페스티벌답게 날씨가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네, 하늘이 너무 높고 푸릅니다. 네, 정말 가을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길 오늘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텐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은 사무국장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그린 페스타에서는 어떤 부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전북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도서와 환경동화 그림책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오셔서 편안하게 읽고 쉬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환경교구인지 좀 궁금해요. 환경교구, 그 다음에 환경제 책인데 많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더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교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 센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들 중에 오늘은 여기가 채식 페스타이니만큼 채식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련된 책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현재 저희 지구와 인류가 처한 가장 그 최대의 난제가 바로 기후 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책들, 기후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책, 그림 동화책들 이런 네.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 도서가 한 200여 권 정도가 와, 되거든요. 200여 권이요? 상당히 네네네. 많네요. 네, 근데 보기를 원하시고 네. 필요하신 분이라면 뭐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네. 오셔서 보시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네. 도서들입니다. 네. 자, 환경책과 환경교구들을 대여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그 전북 환경교육센터는 만성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만성동. 네. 만성동 하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법원이시죠. 법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과 검찰청 네. 앞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찾으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오시면 네.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책들을 온라인에서도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떠한 환경 교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희 그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구에 대해서는 어떤 교구들이 있는지 리스트와 이 교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어떤 연령이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네.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근데 도서는 아직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지 못했어요. 200권이면 너무 많아서 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면. 네네. 차차 이제 정리를 네. 해서 네. 올릴 계획인데 교구 같은 경우는 저희 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네. 필요하시면 대여 신청을 하시고 네. 직접 가지러 오셔도 되고 네. 오시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네. 택배나 네. 퀵 서비스로 요청을 하시면 와. 저희가 또 보내드립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요. 네. 퀵이나 택배는 본인 부담이 되겠죠? 네,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불입니다. 아니,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 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네, 비용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간 비용이 드는데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 빌릴 수가 있나요? 저희 2주 정도 대여 기간을 드리고 연장이 또 가능하세요. 아, 네. 활용하다가 네. 이걸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네.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하면 네. 연장 신청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페널티는 없겠죠?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북 환경교육센터에서 지금 나오신 이재은 사무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북 환경교육센터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환경교육센터니까 일반인들 교육을 하나 궁금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교육센터가 아직은 약간 생소한 명칭이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지가 이제 채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널리 홍보가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일단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는
모토가 전라북도 어디서나 네. 전라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환경 교육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환경교육센터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 지정한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초 시군 구 단위로 네. 기초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광역센터 즉 이 전북 환경교육센터 같은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네.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아, 그렇군요. 기초 그 환경교육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네. 누구나 쉽게 환경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기초센터들을 많이 만드는 작업, 네. 인큐베이팅하는 작업이 굉장히 큰 과제 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환경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 네. 그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먼저 그 역량 강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네. 일반 시민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기초센터에서 네, 네. 시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그렇게 환경부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도내에 있는 시군 단위별로 네. 기초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네. 도민 여러분들이 환경교육센터에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만큼 더 좋은 다양한 네. 환경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기초센터에는 전북 내 어디가 있나요? 전북의 기초센터는 현재 고창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네. 정읍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북이 기초센터 지정이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광역센터에서도 굉장히 분발하고 더 열심히 네. 해야 될 네. 사안이기도 하고 시민 도민 여러분께서 이거에 음.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더 좋겠다. 네, 하는, 그래서 빨리 그런 각각 생각입니다. 지역에 어떤 그 센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가서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마지막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환경 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환경교육 기후 위기를 벗어나고 탄소 네.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통 개개인들의 실천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강요를 네,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생활 속에서 뭐 분리배출이라든지 네. 일회용을 안 쓰고 플라스틱 사용을 덜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페스티벌의 주제인 네. 채식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네. 노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나 네. 정책이 움직여야 실질적인 그렇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네.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참깨가 1000번 구르는 것보다 네. 수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말씀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네. 어떤 마음이신지.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참깨가 네. 수박만큼 뭉쳐지면 네. 수박이 한 번 구르는 것과 같은- 수박만큼 뭉쳐진 네. 참깨가 한 번 구르는 것과 네. 그 효과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데 힘은 더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참깨가 모여서 수박을 이뤘으면 굉장히 힘의 파워가 클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 참깨들이 수박만큼 네. 모여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끈끈한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네. 뭐 즉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체감을 할 수는 없어도 네. 이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환경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도내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그 환경교육 강사님들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 개개인의 노력이 헛되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네. 개개인의 능력을 서로가 좀 믿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개인의 힘이 모여져야지 단체가 되고 그 단체 힘이 또 정부나 기업을 압박해서 네, 또 우리 지금 맞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힘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그린 페스타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시민과 함께 오늘 페스타를 어떻게 즐기는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성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강병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페스타에 오시게 되었나요? 우연히 이제 접해가지고 이제 네. 운영한다는 걸 듣고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하는 걸 체험할 네.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체험 부스도 있고 판매 부스도 있는데요.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있다라면 어느 부스일까요? 아무래도 그 커피 찌꺼기로 만든 네. 이런 키링 만들 수 있는 게 네, 여기 네. 키링이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키링인데요. 네. 아이들도 함께 귀여운 캐릭터들도 많아서 네. 함께 이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이 키링 혹시 다른 데서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커피 찌꺼기로 이렇게 키링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하고요. 내년에도 이 페스티벌 또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들과 함께 그때도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좋은 네.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네, 네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그린 페스타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번에 이제 좀 늦은 분들이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함께 많이 오셔서 우리 지구를 살리는 그런 페스타 그리고 뭐 채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체험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계시는 또 한 분의 시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시 살고 있는 설루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루나. 네, 루나요. 루나. 달 할 때 루나. 네. 루나 캘린더 루나. 네네네네네네. 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태양은 어디 있어요? 저희 언니가 있습니다. 아. 설달에.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루나님을 지금 만나서 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린 페스타에 참여하셨는데 좀 네. 가장 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네. 탄소 책방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탄소 책방이요? 네. 네. 처음 이런 축제 다니면서 처음 봤던 약간 경험이었는데 네. 비건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네. 자신의 경험을 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그런 뭔가 강연 느낌이 아니라 네.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네.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채식을 하고 싶은데 채식하면 여러 가지 지금 오해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신 그런 코너 있는데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채식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채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근데 이제 아까 탄소 책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동물성 식품을 조금이라도 뭐 성분을 보고 네.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네.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서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탄소 중립,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네. 노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일회용품 줄이기인데요. 네. 보통 카페 갈 때는 무조건 터물러 들고 다니고요. 네. 네, 뭐 사무실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일회용품 줄이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우리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이 줄이는 거지만 계속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널리 때 알리는 거? 네, 네. 우리가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우리는 틀어놓고 물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돗물 잠그게 되면은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정책적으로 것은 조금 변화가 그렇잖아요. 있는 게 가장 사실 네. 현실적이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네. 큰 문제 해결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긴 그래서 합니다. 기업은 조금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생산할 때 좀 더 환경에 덜 해가 되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는 좀 더 규제를 좀 더 맞습니다. 강화해서 네.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을 덜 쓰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거 만들지 않는 거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완전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민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주를 사랑하고 네. 너무나 전주가 더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주 시민 신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비건 이제 그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린 페스타에 참여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여기 공간에서 하는 네.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많이 네. 와봤는데 이렇게 좀 알찬 페스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알차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렇게 저희가 환경이나 ESG 측면에서 네. 좀 먹으면서 체험하면서 듣는 것들도 있고 네. 뭐 사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네. 좀 이런 게 좀 다양하지 않았나 거리들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체험을 해보셨나요? 저 여기 있는 부스들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빠른 시간에요? 네. 그럼 오후에는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방을 같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책방 구경을 네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책방, 탄소 책방이 이어질 텐데요. 가장 좀 인상적인 어떤 체험 부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그 저희 지역에서의 로컬 푸드로 네. 쌈밥을 좀 했던 부스가 일단 가장 맛있어서 좀 기억이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주나 완주에서 가져온 쌈채소랑 네. 집에서 직접 채소만으로 만든 네. 쌈장을 이렇게 주셔서 네. 이제 저희가 그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네. 알아볼 수 있는 부스도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폐 나무 젓가락으로 네. 책상 원판을 만들려고 좀 많이 작업하시는 오로 컴퍼니 네.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단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계속 인터뷰 중이라서 한 번도 이 체험 부스를 네. 경험하지 못해봤어요. 네네네네네. 빨리 끝내면 저도 한번 참여를 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에 살고 있는 김선수입니다. 네, 오늘 이 그린 페스타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게 되셨나요? 네, 우연히 SNS를 보다가 행사가 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린 페스타를 혹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사실 그린 페스타가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 네. 좀 찾아보았는데 네. 이게 원래 채식 페스타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친환경 생활과 채식에 대한 인식 네. 개선을 위한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어떤 체험 부스가 있고 판매 부스도 있는데 모두 다 체험을 해보셨나요? 네, 사람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체험해봤습니다. 네, 가장 좀 인상 깊고 새롭게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되게 다양한 체험들이 많았는데 그 체험들 중에 그 나무젓가락을 모아서 책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새로운 환경 제품들을 또 다른 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그 네. 인식이 되게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험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실천할 수 있겠네요. 네, 인식의 전환은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까? 예,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재밌었던 거 있으시다면? 네, 되게 다양한 기업들과 환경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새로웠고 네. 그 인식의 전환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부분들이 신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환경 실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가장 먼저는 뭐 집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줄이는 것이 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늘 온 것 같은데 안녕 아빠. 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여기 체험 왔는데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말로 해야지. 말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도 꼭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그린 페스타에 참여하는 부스 운영자와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셨나요?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한 그린 페스티벌의 지그러운 채식생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팀의 체험활동, 그리고 비건 제품 시식, 탄소 책방 등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개인의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론 책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안녕.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